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 창조 경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어요.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창조 경제 하면은 창의력에 대한 교육, 또 창의 인재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마침 정부가 창의 인재에 대한 개념을 5가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미래 인재, 융합 인재, 평생 학습 인재, 글로벌 인재, 도전 인재, 이런 5가지 개념입니다. 저 이 하나하나 다 공감하고 동의하고 매우 잘 정리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재를 양성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정책안들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는 몇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추가 언급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5가지 개념을 다 분석하고 또 정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융합인재라는 개념. 물론 이 한 가지 개념을 갖고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5가지가 모두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지만은 모두에 대한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따라서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가가 나오죠. 저는 융합 인재 양성 방법에 있어서 뭔가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의력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발명도 창의력이고 혁신도 창의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둘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창조 경제 한다고 해서 빌 게이츠가 우리 한국을 방문했었죠. 얼마 전에. 그런데 이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주스라는 분이세요. 주스 때문에 사실은 빌 게이츠가 또 돈을 벌었습니다. 주스가 컴퓨터를 가장 먼저 상용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발명가였고 빌 게이츠는 혁신가였습니다. 발명이라는 것은 돈 가지고 아이디어 내는 것이라면 혁신은 아이디어 갖고 돈을 만드는 것이죠. 돈 벌기 위한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는 돈은 저절로 벌린다. 그런 뜻입니다. 창의성, 발명하기 위해서는 독창성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시에 적절성이 필요한 것이죠. 이 2가지가 합쳐질 때만 창조 경제가 가능해집니다. 독창성이라는 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라면은 적절성은 세상을 둘러보는 생각이에요. 사실 빌 게이츠만이 아닙니다. 구글의 라리 페이지, 그리고 페이스북의 막 주커버그, 이 모두 다 창조 경제 선구자들인데 이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은 키 포인트가 나오죠. 이분들은 한결같이 물건 만들기 위해서 창업하지 않았다. 돈 벌기 위해서 창업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들은 모두 다 세상을 변하고자,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아마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었으면은 그들보다 먼저 우리 한국을 방문했을 텐데요. 스티브 잡스 역시 아주 훌륭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창업할 당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꿈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 사회 변화가 창조 경제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실은요, 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제품을 뭔가 새롭고 다르게 하고자 할 때는 새로운 버전만 나오게 되어 있죠. 하지만 세상을 변하고 싶을 때,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창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first mover라 그러죠. 새로운 버전만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결국은 제조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앞서가는 사람 쫓아만 가는 fast follow만 되는 것이겠죠.
실은요, 방대한 연구가 이런 것들을 다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하기 일보 직전인 저기능 조직들은 관심사가 오로지 내부에 초점을 맞췄답니다. 그렇지만은 고기능 조직, 외부 변화에 잘 적응하고 대응하고 대처해 나가서 성공하는 조직들은 내부에 대한 관심과 외부에 대한 관심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의 인재들 어떻게 지냅니까? 초중고 12년 내내 마구간 같은 데 틀밖에 앉아가지고 고작 30cm 앞에 있는 책만 보고 일주일 후에는 시험만 고민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거시긴 안목과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 그런 퍼스트 무버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창조 경제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쪼락말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남이 시키는 일을 시키는 대로 잘하는 그런 패스트 팔로워들은 잘 양성되겠죠. 융합, 우리는 융합, 합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문을 합치는 거. 그렇지만은 다시 보십시오.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 이들이 혼자 일을 했으면은 절대로 그들이 이룬 업적의 1억분의 1도 이루지 못하고 그들이 벌었던 돈 1억분의 1도 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합동했습니다. 팀워크, 파트너십이었죠. 그리고 그 파트너십을 3, 40년간 유지해 왔습니다. 보통의 인성의 소유자가 아니면은 이것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만이 아니라 현재 이 시점에서 최고의 창조업들의 선구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동업, 파트너십, 협업, 합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융합은 합학인 동시 합동임을 잊지 말아야 됐다는 생각을 하고요. 왜 이런 현상이 불가피하는가? 다 이유가 있죠. 집단 천재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천재들마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다양한 실력과 능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시너지를 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는 것이죠. 집단 지성의 세상이 왔기 때문에 융합은 합동인 것입니다. 실은 스티브 잡스가 그 의미를 가장 훌륭하게 표현해낸 것 같습니다. 이 사진 유명하죠. 아마 이 사진 때문에 융합이 그렇게 대단한 개념으로 부상한 것 같습니다. 소위 기술과 인문학의 융합.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사진은 교차로입니다. 한 사람이 두 길을 동시에 걷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길을 걷는 사람과 인문학의 길을 걷는 사람이 함께 만나는 그 교차로에서 융합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기술도 배워야 하고 인문학도 다 책으로 배워야 융합이 가능하다면 세상에 융합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 하나만 갖고도 평생 공부해야지 전문가가 되는 그런 평생 교육 시대가 왔는데 무슨 수로 기술 조금 공부하고 인문학 조금 공부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창업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저는 융합은 합동, 합학인 동시 합리라고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합리, 바로 머리의 이치와 가슴의 이치가 합쳐진 상태가 합리죠. 우리는 너무나 이때까지 머리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소위 IQ 신봉자가 돼 있어가지고 IQ가 높은 사람, 소위 분석력과 사고력과 이런 지식력이 암기력이 훌륭한 사람들이 최고의 인자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해보니까 IQ는 그냥 빙상의 일각이더라. 일각. 그 저변에 어마어마한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EQ라는 정서지능이라는 것. IQ는 그저 지능의 5%밖에 안 되더라는 최첨단 연구들이, 방대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머리의 영역이 점점점 이제는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IQ는 그냥 잠재력일 뿐입니다. 유치원 때 측정한 IQ나 대학생 때 사회 나가서
측정한 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소위 개발되지 않는다는 그 잠재력이죠. 하지만 대다수의 영재들은 어른이 돼서 둔재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활성화. 그것이 잠재된 능력이 바깥으로 행동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왜 못 나오느냐? 그것은 감정의 세계를 배제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계가 감정, 이모션 바깥으로 끄집어낸다는 말 아닙니까? 잠재력을 행동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EQ다. EQ다. 그래서 우리가 EQ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EQ랑 관련된 것들이 다 심적 요인입니다. 애, 인, 충, 덕, 배려, 감사, 은혜, 이런 개념 하나하나가 다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심적 요인이에요. 정서, 지능, 직결되는 개념들. 남을 사랑할 줄 알고, 덕을 베풀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은혜, 감사함을 안다는 것. 이 능력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것은 이미 방대한 연구들이 다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인성, 감성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세상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실력이라는 거. 근데 문제는요, 우리 한국에서 교육 공부하면 오로지 국영수 사과, 인성교육 뒷전이요, 가정교육은 아예 단어조차 한국말에서 사라지고 있는 지경. 그 결과 국영수 사과는 세계 최고 수준 도달했는데, 인성과 관련된 지표는 35위 36입니다 36개 나라 중에서 세계 꼴찌. 최고의 실력을 갖춰주지 않았으니까는 결국은 인재가 안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투자한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미래 창조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면은 최고인 실력인 인성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인성 재건을 해야 되고요. 또 그것이 가능해지려면은 가정이 재건돼야 됩니다. 학교만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국민의 생산력을 높이려면은 국민의 생태계를 돌봐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창조 경제와 국민 행복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성장과 복지,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하나만 움직이면 수레가 그전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듯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고 같이 나가야만 성장이 가능한 것이겠죠. 그리고 필요한 것이 교육 경험을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교사들이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교대, 사대 혁신 필요합니다. 교과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얼마만큼 어느 순서로 가르칠까, 소위 진도에 매달리는 것이죠. 교육 경험이라는 것은 오늘 이 수업에 인해서 학생들이 어떤 학습의 즐거움을 맛봐가지고 어떤 관심사를 발견해서 관심사가 커지면 그것이 꿈이 되고, 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됐겠죠. 교육 과정만이 아니라 이제는 교육 경험을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선생님들이 지녀야 하겠습니다. 교과 과정은 이성과 머리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라면은 교육 경험은 가슴과 감정의 세계를 우리 교육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아마 자유학기자가 그것을 한다면은 자유학기자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입시가 아니라 입지가 중요한 시대가 왔는데 우리 부모님께서는 아직까지 이 차이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교육은 입시라는 병복 형상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20년간 매해 한 해 빠짐없이 입시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이 나왔지만은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입시 새롭게 손대봤자 달라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병목 현상을 타파하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 정규 교육 이외의 모든 교육을 정규 교육 안으로 포함시켜라. 한마디로 정규 교육만 학위를 주는 그런 시스템을
떠나서 학위 독점 체제를 타파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기업체 교육도 학위를 줄 수 있어야 되고 대한학교 교육도 학위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병목 현상이 사라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 패러다임이 진정으로 바꿔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기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계층 상승용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개천에서 욕 나오는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저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남이 심어놓은 나무에 올라가서 먼저 지 혼자 그 열매를 따먹겠다고 하는 그런 위로 올라가기 계층 상승용 교육은 거기서 인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함께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나가는 교육이죠. 앞으로 나가면서 더 많은 열매를 심어서 뒤따라오는 후생들에게 베풀어온 것이 바로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교육 현장 제1번 홍익인간 교육관입니다. 우리 한국 교육, 우리 한국의 인재 양성에 대해서 외국 창조업자들, 선구자들 모셔와 가지고 그들 말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사고방식, 이런 사고관, 이런 철학, 이런 가치관의 원조가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종대왕이시죠. 한글을 양반인네들 기득권 유지하고자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베풀고자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신 거예요. 단 글을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글은 단지 글로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지적 업적 중에 하나라고 대형 백과사전은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창조물을 우리 한국서 만들었는데요. 그런 가치관과 그런 전통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이 서양에서는 수백 년 해온 산업화를 그렇게 잘 해왔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 역시 우리 한국은 그들의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최근에 지난 20년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문화 완전히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위주로 우리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문화가 탄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런 증거가 지금 사회 곳곳에, 세계 곳곳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창조경제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창의인재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세계 어디보다도, 아까 이스라엘을 언급하셨는데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잘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 가능성, 문화, 가치관 우리한테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위로 올라가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기 위한 교육을 해서 우리가 필시 가야 할 우리 한국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모두 다 창조해낼 수 있으면 매우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